네, 이렇게 하락 출발하는 미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하는 가운데 안에서 과연 러시아와의 협상이 어떻게 될지를 주목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잠잠한 모습입니다. 현재 소폭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 나왔던 여러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주가에서 소폭 하락을 시작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잠한 월요일 장입니다. 오늘 꼭 챙겨야 할 이슈와 뉴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오늘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무래도 서로 회담을 나눈 이후에 연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화요일부터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건축 승인 건수,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아틀란트 엔줄의 GDP 나우, 그리고 PBOC의 대출 우대 금리까지 발표가 됩니다.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 FOMC 회의록, 그리고 잭슨홀 심포지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20년물의 국채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잭슨홀 심포지움 자체는 시작이 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안에 목요일 날 같은 경우 보스틱 총재 연설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연준의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늘 중요한 이슈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협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의를 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승리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일단 대부분에서 동의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동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과 이야기를 한 후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모양새를 바꾼 모습입니다. 자, 이번 회담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넘어갔는데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갈림길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지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에 즉각적인 휴전 협상 조건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러시아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평화 계획에 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젤렌스키가 원하기만 한다면 전쟁을 거의 즉시 끝낼 수 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크롬반도는 반환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사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부분들은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의 나토 가입을 허용하지 않되 비슷한 형태의 여러 국가들의 연합 정도는 허용하겠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에게, 그리고 약 450km, 현재 돈바스 지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을 우크라이나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러시아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땅을 가져가는 모양새로 끝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러시아는 2014년에 점령한 크롬반도와 돈바스 동부 지역을 2022년 새로운 공격을 발판으로 삼았다면서 스스로 시작한 이 전쟁을 끝내야 하는 것은 러시아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결국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워싱턴 회담에서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제공하려는 안보 보장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푸틴 대통령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3자 회담의 시기를 확정하는 게 아마 주요 임무지 않을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8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금 개편 카드를 거론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고율 관세에 맞서는 동시에 오늘 11월 선거를 앞둔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상품 서비스세, 즉 GST의 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대폭 인하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복잡했던 4단계 세율 구조에서 최근 세율 구조인 28% 구간을 없애고 아예 12% 세율 적용되는 대부분의 품목을 5%로 낮추기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도 내에서 10월부터 자동차, 전자제품, 가공식품 등 광범위한 소비재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고, 현재 인도의 여러 제품들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이에 따라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이번에 대규모 관세 조치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
지속적으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계속한다라는 이유로 일부 인도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들을 러시아의 오일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현재 인도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서 모디 총리는 국산품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촉구하면서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관세 충격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재 노보노디스크가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 코펜하겐 증시에서도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4%가량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상승의 이유는 현재 회사의 인기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새로운 적응증을 승인받았기 때문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위고비를 특정 유형의 간 질환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등도에서 진행성 간 섬유증이 있는 성인의 대사기능장애 관련 지방간염, 즉 메쉬에 관련해서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노보노디스크에 따르면 미국 내에만 2,200만 명의 환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치료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위고비가 이미 체중 감량 효과와 비만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감소 효과로 이미 승인을 받아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수요를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나오면서 활용 범위가 더욱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경쟁 상황에서 추가적인 긍정적인 소식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산남이었습니다.